새로운 트렌드가 오픈소스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발전. 결국 그 메가트렌드의 대세는 거스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픈소스란 자유와 창조를 추구하는 영혼들의 모임이다. 지속가능한 혁신을 만들고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를 도모하는 C랩, 그 C랩과 함께하는 삼성 오픈소스 컴패니언즈의 만나다 프로젝트. 첫 번째 주자로 페르세우스 서상범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페르세우스의 서상범입니다. 네. 그러면 인터뷰에 앞서 대표님과 페르세우스 기업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페르세우스는 미래 차 크게 보면은 퓨처 모빌리티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비행기도 들어가고 드론도 들어가고 로봇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신기술 혁신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저는 얼마 전까지는 삼성전자에서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임원으로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페르세우스를 만들었는데 페르세우스가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제가 직접 경영해 보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면은 책임감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난 11월 10일 개최된 C랩 데모데이에서 페르세우스의 성장 스토리를 공유해 주셨죠. 하지만 페르세우스가 가진 정신과 이 기술력을 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아쉬워하는 시청자분들을 위해 우리 페르세우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전장 시스템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페르세우스는 세 가지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세대 하이퍼바이저라는 소프트웨어가 되겠고요. 이제 제품명으로는 저희가 페가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2세대 하이퍼바이저라고 합니다. 더 진보된 하이퍼바이저 소프트웨어인데 이제 제품명이 이지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지스 구축함으로 되나 만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타키온이라는 그런 리눅스 패스트 부트를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것이 있는데, 타키온은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이지스나 페가수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아실 것 같은데, 타키온은 물리 조립자 중에서 가장 빠른 입자 이름이 타키온입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킬 수 있다 하는 게서 리눅스 패스트 부트의 제품명이 됐습니다. 네, 다가오는 5G 커넥티드 카 시대에 꼭 필요한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솔루션 중 페가수스와 이시스 솔루션에는 하이퍼바이저 기술이 기반되어 있는데, 이 하이퍼바이저 기술이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이퍼바이저라는 거는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상화라고 합니다.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학문적인 이론 중에서 하이퍼바이저라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특징 지어지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 하드웨어가 존재하는데 그 하드웨어를 버추얼하게 가상적으로 자꾸 만들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하이퍼바이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조는 원래는 IBM이 은행권에 납품하던 메인프레임이라는 큰 대형 컴퓨터 시스템이 있었어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탑재해서 나가던 소프트웨어가 하이퍼바이저였고요. 그거의 큰 효과는 지금 은행들이 보면 우리 소프트웨어 같은 게 동작을 할 때 꼭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해서 잠시 기계를 멈추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보시죠. 스마트폰이든 뭐든. 근데 은행에서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무정지로 1년 내내 365일 정지하지 않고 은행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줬던 키 테크놀로지가 하이퍼바이저였습니다. 은행에서 쓸 때는. 네, 그렇다면 이 하이퍼바이저 기술에 보안을 올린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네. 이 부분이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인데요. 네. 저도 그렇고요. 네. 이 하이퍼바이저 기술로 보안 기능을 구현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하이퍼바이저 기술과 이 보안 기술이 서로 각자의 메커니즘으로 솔루션을 구성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 혼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을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네. 일단 하이퍼바이저라는 기술을 갖고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지금 저희의 이제 솔루션이 되겠고, 이지스라는 솔루션이 되겠고, 하이퍼바이저를 갖다가
지금까지 썼던 아까 메인프레임에서 썼다는 거는 하이퍼바이저가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한 부분을 갖다가 이용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이퍼바이저를 우리가 만들었다 그럴 때에는 실제로 기능들이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다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기능만 되게끔 한 거였어요. 바꿔 말하면 컴퓨터 하드웨어 위에서 버추얼한 하드웨어를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저런 무한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었으면 버추얼한 하드웨어 위에서 각각의 운영체제라는 OS가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컴퓨터 하드웨어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윈도우즈라든가 이런 리눅스 같은 오픈소스 보면 하나만 OS가 돌아가는 게 정상적인 일반적인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하이퍼바이저라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위에 바로 설치되는 순간, 동작하는 순간 그 위에서는 가상의 하드웨어가 무한대로 생겨나기 때문에 무한히 많은 개수의 OS가 동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첫 번째 기능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 기능, 제가 비교를 할 때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말을 합니다. 부처님 손바닥 위에서 손오공이 만화를 보게 되면 한쪽 끝에서 한쪽 끝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부처님 손바닥이에요. 뭐가 여기서 차관점이냐면 하이퍼바이저 소프트웨어 위에서 결국은 OS가 무수히 많이 동작을 하지만 여전히 하이퍼바이저는 그걸 다 컨트롤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제어 가능한 대상에 대해서는 보안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바이저에다가 전통적인 시큐리티를 갖다가 융합을 시키면, 화학적으로 결합을 시키면 그 위에는 OS에서 기존에 생겼던 보안 문제들을 많은 부분을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세대, 2세대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1세대, 2세대.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페르세우스가 탄생하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네. 대표님의 경험담을 통해 하나의 기업이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페르세우스의 보안 솔루션의 핵심은 하이퍼바이저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루게 되셨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 조사한 결과 서성범 대표님께서는 과거 13년간 삼성전자의 타이즌 보안 관련 연구 임원으로서 2007년 세계 최초로 시큐어 젠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시큐어 젠암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였고 여기서 하이퍼바이저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시큐어 젠암 프로젝트라는 거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처음 나온 하이퍼바이저 오픈소스 프로젝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제대로 된 성능을 내고 제대로 된 기능을 다 갖고 있고 그 전까지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나와 있는 하이퍼바이저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특히 ARM CPU용으로는. 하이퍼바이저 소프트웨어는 아까 하드웨어를 가상의 하드웨어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럼 결국은 인텔의 X86 CPU에서 동작하는 하이퍼바이저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ARM에서 동작하는 하이퍼바이저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 이제 특별한 이유라는 거는 아까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말씀드렸잖아요. 대형 컴퓨터 시스템에서 하이퍼바이저를 썼었죠. 그리고 2008년부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런 서버 쪽에 하이퍼바이저들이 이제 많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ARM이라는 거는 우리가 스마트폰에 지금 100% 다 전 세계 탑재돼서 나가는 ARM CPU는 굉장히 작은 디바이스에서만 쓰였어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 여러 개의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여러 개의 OS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은 데이터 센터나 메인프레임처럼 대형 시스템이 주로 많은 응용 시나리오가 존재하겠죠. 그럼 작은 디바이스에서는 OS 하나면 충분했던 거였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에서 과연 하이퍼바이저가 필요할까 하는 챌린지를 저한테 많이 하셨어요. 그걸 만들 때. 근데 저는 약간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거 분명히 쓰인다. 근데 시간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아까 2세대 하이퍼바이저가 보안까지 강화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하이퍼바이저라는 걸 이용해서 시큐어젠, 결국은 하이퍼바이저가 시큐어한 솔루션으로 쓸 수 있다 하는 오픈소스를 만든 거예요. 그냥 CPU가 X86에서 돌린 게 ARM에 없으니까, 하이퍼바이저가 없으니까 ARM용으로 단순하게 만드는 건 재미가 없어요. 저로서는 챌린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몇 년 뒤를 내다보고 필요한 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시큐리티를 강화할 수 있는 솔루션이 소프트웨어로 어떤 게 가능할까
했을 때 그런 아까 2세대 하이퍼바이저처럼 하이퍼바이저의 시큐리티 기능을 융합했을 때 시큐리티 기능이 엄청나게 증강되더라 하는 것 때문에 시큐어 제남 하이퍼바이저 프로젝트를 만든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재직 당시 시큐어 제남 기술 개발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처음부터 커넥티드 카가 해당 소프트웨어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007년만 해도 삼성전자와 커넥티드 카가 함께 연상되는 단어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시큐어 제남이 원래 적용 대상이 무엇이었고 여기서 어떻게 제남 기반 차량용 보안 솔루션이 탄생하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스마트폰 쪽에 약간 모바일 페이먼트 같은데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이제 하는 그런 뚜렷한 목표가 처음에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픈 소스를 통해서 뭔가 컨트리뷰션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는 90년대까지는 학계와 기업이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이끌어갔다면 그 라이너스 터발지가 리눅스를 만든 뭐 90년 전후 그때 이후부터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또 하나의 메인스트림이 생긴 거죠.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키는 오픈소스라는 게. 네. 그래서 그러한 뭐 하나의 동기부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이 안 가본 길을 먼저 가는 걸 제가 좀 좋아해요. 그래서 네 그런 게 그러니까 약간 조금 그 당시에 저도 불안은 하죠. 무조건 남이 안 간 길만 먼저 가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근데 그 한 가지 그 믿고 있는 건 ARM CPU라는 그런 기술이 저전력 그런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퍼질 거라는 건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있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을 만들어 나가면 분명히 많이 쓸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재난 기반 차량 보안 솔루션을 구상하신 시점, 정확한 시점과 회사 법인 설립까지는 대략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셨나요? 회사 만들기 한 그 해에 한 6개월 전쯤에 그 이제 대학 교수님 한 분으로부터 휴일날인데 그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네가 했던 그 시큐어 젠을 갖고 미국의 그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누가 젠 오토모티브라는 걸 갖다가 하려고 한다. 근데 그래서 자료를 갖다가 제가 한번 서치를 해봤죠. 봤더니 거기에 삼성 출신의 아무개가 했던 이런 젠이 있는데 하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래 크레딧을 주는구나. 제 이름이 나온 건 아니지만 네. 뭐 삼성전자라고 나온 것만 해도 저는 그래 인정을 하는구나. 좋았는데 뒤에 갔는데 전체 젠 오토모티브 아키텍처에서 그리고 그 몇 가지 글에서 그 오픈 소스를 하면서 소스 코드를 공개한 게 있고 그냥 논문만 써냈던 게 있어요. 근데 논문만 써냈던 걸 갖고 오픈 소스에 들어가 있다고 거기다 단정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이걸 어떤 식으로 좀 이거를 좀 바로잡지 하는 생각 한편으로는 갖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오픈소스 하는 거를 방해하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면 의욕이 좋잖아요. 오픈소스 갖고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네.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뭐 쭉 자꾸 고민만 하다가 그냥 시간이 간 건 아니고 그걸 갖고 찾아봤죠. 커넥티드 카라는 시장이 언제 올 건지. 근데 점점 더 보니까 이 시큐어 젠이라는 건 제 애기 같은 그런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 애기가 저는 보니까 걸어서 어른이 돼서 혼자 독립하는 시대가 왔으면 하고 내심 많이 바라고 있었는데 이대로 가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잘못하면 이게 욕을 먹게 생길 수도 있겠다. 거기 있는 선언한 아키텍처를 보게 되면 그런 거를 만든 적이 없는데 그게 써 있으니까 논문에서는 이런 걸 하겠다 했는데 잘못 넣은 거예요. 과외 불러서. 그래갖고 이거 내가 차라리 조용히 바로 잡자 하는 생각이 갑자기 강해졌는데 그러고는 법인을 세웠죠. 이렇게 훌륭한 아이디어가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앞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지만 충분한 사전 조사와 이렇게 선구적인 해안 그리고 빠르게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 모든 과정에서 보안 커뮤니티를 이끄시고 그 2011년에는 젠 서밋 행사 그리고 2021년도에는 AID 2020 그리고 CES 2021에서 자사의 기술을 소개해 주시는 등
기술에 대한 홍보와 연구를 멈추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개발자이자 대표로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며 기반을 쌓아 올렸기에 지금의 페르세우스가 존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한편으로 저희 삼성 오픈소스 컴패니언즈는 오픈소스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서포터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픈소스와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큐어 제남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오픈소스여야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기존에 있는 거를 삼성은 그 당시엔 소프트웨어의 강자라기보다는 하드웨어에 있어서는 굉장히 초일류를 달리는 이미 잘 성공된 기업으로 돼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도 잘 만들고 휴대폰도 잘 만들고 TV도 잘 만들고. 근데 그거를 남이 잘 이미 그건 따라온 거였잖아요. 베스트 팔로워가 되면 나중에 퍼스트 무버가 됐던 케이스인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길었던 걸 따라온 거죠. 길게 따라온 거죠. 몇십 년을. 근데 아까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십몇 년? 제가 봤을 때는 그 리눅스가 태동한 때로부터 십몇 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면 아직 오픈소스가 전 세계적으로 말은 많이 나오고 뭐 활발한 곳은 많이 있다곤 하지만 여전히 개척할 곳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거기서 개척할 곳이 많은 곳에서 우리나라 기업, 특히 삼성이 기여를 한다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삼성에 제가 들어왔을 때 삼성에서 안 하던 남다른 그 연구를 하거나 기술을 갖다가 개발하거나 근데 그 남다른 것 중에 하나도 오픈소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소프트웨어 센터에 제가 들어왔을 때 오픈소스를 리눅스를 굉장히 그 잘 개발하는 엔지니어들도 많았어요. 이제 일부이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보면 굉장히 열정이 넘쳤어요. 그러니까 열정이 넘치는데 이거를 계속 따라만 갈 거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따라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리더가 돼갖고 가는 게 더 편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마라톤에서 뒤에 2등으로 따라간 사람은 계속 힘들어요. 근데 리더가 되게 되면 제가 오버페이스만 안 하면 더 힘들지 않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면도 좀 많이 작용을 한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큐어 제남 소프트웨어는 말 그대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데요. 그렇다면 저희도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도 인터넷에서 젠암 그 소스 코드를 확인할 수 있나요? 또한 이러한 접근이 가능하다면 그 사용 권한은 어디까지 주어지는지 적용된 라이선스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첫째 GPL 2.0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고 모디파이하고 쓸 수 있고 대신에 GPL 2.0의 조건이 이거를 외부에 공개를 하거나 할 때에는 가공을 해서 공개를 하거나 상품에 썼을 때는 그 소스 코드에 결합된 소프트웨어들을 같이 오픈소스로 공개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만 지키게 되면 누구든 쓸 수 있고요. 그리고 GPL 2.0하고 호환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오픈소스들은 다 같이 쓸 수 있다고 보여져요. 일부 이제 그 소스 코드의 라이선스끼리 서로가 결합하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는 것들만 잘 사전에 그거는 검토하시는 이제 단계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젠 커뮤니티라고 있습니다. XEN 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프로젝트에 젠 커뮤니티가 존재하는데 거기 가보면 아카이브로 되어 있고 소스 트리가 있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이퍼바이저 기술을 설계 양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반이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까다로우실 것 같은데요. 이 기술을 엔지니어링하는 비용을 받고 무료로 배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수익 모델을 구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우리가 좀 한 가지 이거 제가 독일에서 그 제넵이라는 GEN IVI라는 게 있어요. 인비클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스탠다드를 만드는 업계 표준 컨소시엄이에요. 그게 독일의 주요 회사들,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 전 세계 반도체 업체 이런 업체가 100여 개 이상 들어가서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저희가 이제 2018년에 추천을 받아서 스타트업으로 가입이 됐었는데 그 약간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오픈소스 그때 워크숍을 만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하루 종일 9시부터 5시까지 했는데 굉장히 자리를 아무도 안 떠나고 성황리에 있었는데 똑같은 질문이 청주에 나왔습니다. 오픈소스면 공짜가 아니냐? 네. 아니면 이 마진이 적어서 사업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첫째는 자동차 업계에서는 소스 코드가 오픈소스든 클로즈소스든 로열티를 받게 되는 구조로 많이 되어 있어요. 약간 좀 다른 그런 그 정보죠, 그죠? 몇 퍼센트죠?
그거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의 중요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차분하게. 네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픈 소스라 해서 이게 완전히 공짜다? 그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오픈 소스를 낼 때에는 첫째, 거기에 대한 다큐멘테이션이 많지가 않아요. 어떻게 아키텍처가 돼 있고 어떻게 뭐가 구조가 어떻게 뭐 디자인이 돼 있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다 확실하게 이해해 갖고 그거를 상품화 솔루션까지 가려면 굉장한 많은 그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전문 지식이 많이 필요한데 그게 없는 사람들이 그냥 다운로드 받아다가 그냥 만들잖아요. 그럼 실제로 성능이나 기능이 안 나와요. 상품화 수준가 안 나와요. 결국은 그거를 하는 데 대한 로열티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서버 쪽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기능이나 성능이 그렇게 잘 안 나와도 그냥 다운로드 쓰는데 별 지장이 없었던 이유가 워낙에 하드웨어가 풍부하고 빵빵하니까 속된 말로 풍성하니까 이 풍부한 하드웨어 환경에서 얘가 성능이 조금 못 미친다 한들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를 탑재한 기업 입장에서 굳이 뭐 이거는 우리 직원 한 명 시켜다가 여기다가 해서 뭐 내놓으나 굉장히 잘한다고 한 사람이 내놓으나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하드웨어가 좋아서. 근데 이런 IoT라든가 인베디드 시스템, 자동차, 스마트폰, 뭐 드론 이런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제한된 하드웨어 컴퓨터 환경을 하고 있어요. 제한된 곳에서는 프로그램이랑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굉장히 최적화하는 게 필요한데 안 그러면 얘가 원활히 잘 안 들어가요. 거기서 이제 실력 차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이런 데예요. 그래서 공짜가 전혀 아니고요. 바꿔 말하면 공짜로 다운로드는 받으세요. 근데 상품화 수준까지 가려면 거기에 대한 개발자 투입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하고 그게 결국은 돈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회사면 스스로 하면 되고 그게 아니면 사와야 되는 거죠. 그걸 해줄 수 있는 업체한테서.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C랩 데모데이 홈페이지에 시청자분들이 페르세우스 소개 영상을 보시고 남겨주신 댓글 중에 대표적인 그리고 저희도 궁금했던 질문 4가지를 뽑아보았는데요. 여기서 한번 대표님의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이퍼바이저를 어떻게 보안에 녹여냈다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네. 앞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기는 한데 하이퍼바이저 기술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해커로부터 OS를 지켜내는지 직관적으로 간결한 설명이 필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간단한 설명은 아닌데 바꿔 말하면은 하드웨어 하나를 버추얼하게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독립된 하드웨어가 여러 개 있는 것 같은 정도의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시큐리티를 해줄 수 있는 그게 장점인 거죠. 그것도 리얼타임으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페르세우스에서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대표님께서 개발하신 시큐어 제남이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혹시 추가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는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아까 오픈소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결국은 고객 회사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근데 고객이 오픈소스를 갖고 만족하는 분들도 있지만 비오픈소스, 클로즈소스를 갖고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 만들어서 저희가 첫 해에 이미 하이퍼바이저를 클로즈소스로도 만들었어요. 그거는 오픈소스 코드랑 전혀 한 라인도 겹치지 않는 그런 게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봤을 때 오픈소스도 선택할 수 있고 클로즈소스 선택할 수 있고 그 고객 회사가 결국은 원하는 대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그 저희의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선택지를 넓혀주셨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세 번째로는 맨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브랜드 네이밍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네. 페르세우스의 그 3가지 전장 기술인 페가수스, 이시스, 타키온 이런 네이밍을 해당 솔루션에 이름 붙이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 타이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 7년 전에 거기 보면 페르세우스가 그 메두사를 처치하고
안드로메다 공주를 구하죠. 그래서 저희가 커넥티드 카라든가 뭐 자율주행차라든가 보안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해킹을 당하면 이 차들이 돌덩이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가다가 핸들도 안 먹고 브레이크도 안 먹고. 그게 똑같은 겁니다. 메두사가 병사들 갖다가 눈을 딱 마주치면 병사들이 돌로 변해서 다 그냥 석상으로 돼갖고 부서져 버리죠. 네. 근데 그거를 페르세우스가 구했잖아요. 메두사를 처치하고. 그럼 저희는 그러면 앞으로 이런 퓨처 모빌리티 시스템에서 페르세우스 같은 역할을 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페르세우스의 이름을 지은 거고요. 그래서 페르세우스가 타고 다니는 말이 날개 달린 페가수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덕인 하이퍼바이저에 페가수스라는 걸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지스는 신의 방패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방패 가운데 누가 있냐면 메두사의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후 약방문 해갖고 뭐가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걸리고 그걸 치료하고 하는 단계가 아니라 사전에 프리벤션하는 그런 시큐리티예요. 그러니까 리얼타임을 목적으로 한 그런 모빌리티 시스템에서는 저는 잘 맞는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지스가 보면 신의 방패라고 하듯이 결국은 걸리고 난 다음에 해킹당하고 난 다음에 고치는 것보다는 안 걸리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에서 더 그러길 바라고 강력한 보안 시스템으로 이지스를 갖다 만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자동차 회사를 이제 컨택하고 다녔더니 리눅스라는 오픈소스를 자꾸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이퍼바이저도 보면 리눅스처럼 OS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하이퍼바이저 자체가. 그래서 이 리눅스를 갖고 우리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저희는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규정을 보게 되면 2초 이내에 리어뷰 카메라가 떠야 돼요. 시동을 딱 버튼 누르면 2초 이내에 떠야 되는데 그 중에 리어뷰 카메라도 있는데, 근데 거기에 조건이 리눅스가 들어가게 되면 깨지는 거예요. 일반적인 범용 리눅스가 올라가게 되면 10몇 초, 20몇 초 걸리잖아요. 콜드부트 할 때. 그죠? 전원을 끊어서 올라갈 때. 근데 그거를 1.3초 만에 지금 부팅을 시켰어요. 그래서 미국 규정도 만족을 하는 것까지 나왔고, 처음에 그래서 이름을 지었을 때 2초 이내 들어오게 한다는 규정도 타겟을 했고, 그럼 제일 빠른 그 물리입자 이름인 타큐온으로 하자. 가장 빠른 걸로. 리눅스의 범용적인 OS 기능은 유지해주되 부팅은 굉장히 패스트하게 해주자. 그래서 타큐온이라는 이름을 지어요. 감사합니다. 설명을 듣고 나니 더 이름들이 멋있게 보이네요. 네, 그러면 네 번째로는 딱 한마디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르세우스의 경쟁사 현재 존재하나요? 1세대 하이퍼바이저는 경쟁사들이 한 6개 있어요. 그래서 6개 정도 있어요. 근데 그 회사들이 다 보면 미국이나 그 일본이나 이런 캐나다의 대기업에 지난 5년, 한 6, 7년 사이에 인수합병이 됐습니다. 저희 회사가 바로 생기기 직전.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그 큰 회사들의 어떻게 자회사가 된 거죠. 근데 이런 저희가 봤을 때는 뭐 그 회사들은 1세대까지 경쟁자지만 2세대에서는 경쟁자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저는 뭐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딱 두 가지 질문이 남아 있는데요. 2017년 대표님께서는 한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오픈소스 프로그램 사업화를 성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이뤄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페르세우스 대표님께서는 이런 생각했던 목표를 이루셨는지, 그리고 또 그때와 비교해서 현재 우리나라가 오픈소스 소프트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했는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바라는 목표를 다 이뤘다고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건 늘 그 앞에 경쟁자나 위험이 도사리는 거를 헤쳐나가야 되는 게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된다고 방심하고 있으면 만만하게 시장을 보다가는 결국은 큰 코를 다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기술력은 최고라고는 하지만 기술력이 최고인 제품이 꼭 시장에서 선정된다는 것은 보장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결국은 고객의 눈높이를 맞춰주고 또 더 나가면 고객을 감동시키는 그런 제품이 결국은 시장에서 성공을 하고 사업이 성공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픈소스를 한다, 오픈소스를 안 한다고 상관없이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오픈소스를 하면서 제가 이거를 사업화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는 아까 미국의 뭐 레드햇이라든가 이런 큰 업체들이 성공한 업체들이 있잖아요. 바꿔 말하면 외국은 어떻게 저렇게 오픈소스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업적으로 잘
되고 있을까? 그게 굉장히 부러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려면 우리가 뭐가 돼야 될까 하는 게 이제 늘 고민하고 있는데, 그나마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오픈소스를 그래도 15년 이상 깊숙하게 해왔다는 걸 갖고 한번 도전을 한번 하는 거죠. 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경험을 갖고 배웠던 걸 갖고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이제 하는 거고, 이 하이퍼바이저라든가 OS라든가 오픈소스는 우리가 좀 더 개방화돼야 돼요. 그리고 같이 가야 돼요. 근데 그거를 오픈소스 프로젝트 제남을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게 우리가 좀 약한 부분이에요. 첫째, 언어적인 측면도 좀 전 세계적으로 같이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컬처를 갖다가 좀 쉐어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 것만 좋다고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문화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걸 자꾸 할 때,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나눠줄 때, 제가 만약에 리더라 해갖고 이거는 내가 모든 걸 결정해야 되고, 오픈소스 사회에서 예를 들면 이거는 우리만 해야 되고 한국에서만 해야 되고 이런다면은 오픈소스를 키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한다, 자만하지 말고 이 잘한 걸 갖고 그때는 남들한테 나눠줘야 돼요. 잘한다고 뽐내기지 말고. 그래야만 오픈소스에서 커뮤니티가 따라주고 사람들이 글로벌하게 다 따라주고, 그럼 성공해요. 마지막으로 2025년 전 세계 차량의 절반이 커넥티드 카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다가올 미래에 대비한 페르세우스의 내년 목표와 그리고 장기적인 향후 목표가 궁금합니다. 네. 첫째는 내년은 당장 지난 2년 동안은 저희한테는 좀 굉장히 보면 좀 쉽지 않은 해드렸어요. 누구한테나 코로나 때문에 그 사업이든 생활이든 다 위축된 그런 분위기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글로벌한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있다 보니까 출장을 굉장히 많이 다녀야 되고, 아까도 CES도 저희가 나갔고 했듯이, 그런데 전시도 나가고 또 출장도 가서 우리 제품을 보여줘야만 우리 비즈니스가 다 활성화되는 그런 그 비즈니스적인 환경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굉장히 힘들어서 내년에는 그걸 좀 더 기존에 약간 좀 2년 동안 못 나갔던 거를 만약에 하더라도 미주 지역에다가 지사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출장만 다니는 게 아니라 미주 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을 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하이퍼바이저가 들어가는 시장을 제일 먼저 앞선 나라는 독일이에요. 다임러 벤츠 뭐 이런 데가 제일 먼저 썼어요. 퍼스트 무버예요. 그리고 근데 자금이 전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데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마음만 먹으니까 2019년도에 갑자기 순식간에 그쪽에서 흥미들을 가지시더니, 미국이 이 기술력이 있어갖고도 충분히 갖고 있고 자금력이 충분히 갖고 있어갖고 시장이 넓혀지는 건 미국이 더 빨리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미주 쪽에 저희가 역량을 많이 집중하겠다 하는 거고, 그리고 한 2025년쯤 가면 우리가 갑자기 매출에서 하키 곡선을 그을 수 있는 회사가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